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오늘은 이제 여러가지 그래프 세 번째 수업 시간이고요. 3월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원하는 기간 동안엔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우리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수업을 하는 건 또 처음일 텐데, 이번 그 강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학원에 돌아왔을 때 수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꼭 꼼꼼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 강의에서 할 거는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건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이 이제 풀지 않았던 아직 문제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몇 개씩 풀어볼 거고요. 또 그리고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응용력 기르기, 어려운 문제들, 거기에 대표 문제들을 선생님이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번 강의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바로 문제 유형 88쪽을 피세요. 자, 거기에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좋아하는 과일별 학생 수에 대한 원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일수록 뭐도 크겠어요? 그렇죠. 백분율도 크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백분율을 가진 사과가, 그죠? 사과가 제일 큰 백분율을 가졌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사과라고 쓰면 되겠죠. 자,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과 배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의 합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랬어요. 자, 우리 뭐 비율의 합이기 때문에, 그죠? 비율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그 전체 집단에 대한 이 과일을 좋아하는 학생 수들을 구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자, 사과는 몇 명?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백분율이 몇 퍼센트예요? 40%고, 그 다음에 배를 좋아하는 학생을 물어봤네요. 배를 좋아하는 학생의 백분율은 몇 퍼센트? 20%니까 둘이 이렇게 더해주면 몇 퍼센트? 60%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60%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위의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랬네요. 자, 송철이가 한 얘기 읽어봅시다. 잠시만요. 자, 송철이가 한 얘기를 봅시다. 송철. 학급 문고에 있는 책의 종류는 동화책이 있고 위인전이 있고 그리고 과학책이 있고 그리고 기타로 분류할 수 있어. 자, 미인이 동화책은 몇 권? 70권. 위인전은 50권이야. 자, 혜주는 뭐라 그랬어? 과학책은 위인전보다 10권 적다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 자, 과학책은 위인전보다 10권이 적기 때문에 위인전이 50권이죠. 그러면 과학책은 몇 권? 40권 정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기타로 정아가 얘기하길 기타로 분류한 책은 40권이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적어봅시다. 동화책은 몇 권? 동화책은 70권이 있고, 그죠? 위인전은 50권이 있네요. 과학책은 위인전보다 10권 적은 40권이 되겠고 기타도 40권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총합이 얼마예요? 이거 80에 여기 120이니까 200이에요. 총.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학급 문고에 있는 책은 총 200권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일단 동화책 먼저 백분율을, 그렇죠,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200권 중에 70권이 있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1이 되고 여기 2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적혀 있는 거를, 그죠? 여기 적혀 있는 거 우리 이제 빠르게 계산하는 게 뭐 하면 돼요? 나누기 2를 하면 되네요. 나누기
2를 해주면 그게 백분율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몇 퍼센트? 35%, 위인전은 25%, 과학책은 20%, 기타도 20% 해서 60에 40해서 총 합계가 100%가 되겠네요. 그죠? 자, 표를 보고 22번. 자, 위에 있는 표를 우리가 작성했던 표를 보고 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동화책이 35%니까 어디로, 자, 여기까지 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고요. 위인전은 25%니까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과학책은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나머지가 기타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적어 봅시다. 여기는 동화책. 그죠? 동화책이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위인전. 그죠? 다음 여기는 과학책. 다음 여기는 기타. 동화책 몇 퍼센트? 35%. 위인전은 25%. 다음에 과학책 20%. 기타도 20%가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우리 색칠을 좀 해줍시다. 그러면 동화책이 35%는 동화책은 우리가 이 색깔로 칠해주고, 그 다음 위인전은 이 색깔로 칠해줍시다. 우리 분홍색으로. 그리고 과학책은 빨간색으로 칠해주고, 그 다음 기타는 우리 초록색으로 칠해줍시다. 초록색으로. 그러면은 이쁘게 그릴 수 있는 원 그래프가 완성이 됐네요. 완성. 그죠? 자, 26번 볼게요. 종이는 병의 몇 배입니까? 물어봤어요. 몇 배냐고 물어봤네요. 몇 배. 그럼 뭐예요? 우리가 요거를 보고 몇 배인지 구하기 위해선 뭐를 알아야 돼요? 종이에 우리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종이는 백분율이 28%다. 그죠? 그 다음에 병은요. 병은 14%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백분율로도 우리가 이거의 항목에 해당되는 배율을 구할 수 있어요. 14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28이 되겠죠? 아, 그러면 종이는 병의 몇 배? 네, 2배.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27번 문제. 일반 쓰레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그죠? 몇 퍼센트입니까?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예요.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일반 쓰레기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죠? 그러면은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예요? 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종이 더하기 플라스틱. 그죠? 그리고 더하기 캔 더하기 병까지요. 그죠? 자, 그러면 각각 더해볼게요. 여기는 28% 플러스 플라스틱은 25.5%. 그죠? 0.5%. 그 다음에 캔은 몇 퍼센트? 캔은 17.5%. 그죠? 그리고 병은 14%.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머리를 써서 구할 수 있죠. 이 방법보다 조금 더 머리를 써봅시다. 머리를 쓰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사실상
얘랑 뭐랑 전체에서, 그죠? 전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를, 그죠? 빼줘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전체 빼기 일반 쓰레기를 해서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일반 쓰레기를 빼고 전체는 이제 다 뭐예요?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니까요. 그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일반 쓰레기의 비율이 주어지지 않았네요.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요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계산해 봅시다. 우리 소수점이 있는 거 먼저 더해 줍시다. 자, 요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25.5 더하기 17.5는 얼마예요? 더하면 얼마야? 여기 더하면 43이 되겠네요. 그죠? 43%.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면요.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얼마? 얼마예요? 네, 71이죠. 그죠? 그 다음 71에서 14를 더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얼마? 여기는 얼마 나와요? 아, 85%. 그죠? 그러면 일반 쓰레기가 원래는 얼마를 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15%. 그죠? 원래는 우리가 원 그래프에서, 그죠? 이 원 그래프에서 칸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쓰레기의 비율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칸수를 세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기를 원해서 일반 쓰레기의 칸수를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귀찮지만 이 숫자의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85%네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유형 93페이지. 어느 도시에서 한 달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그죠? 원그래프예요. 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죠? 쓰레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체가 이게 얼마야? 전체가 여기가 전체가 100%잖아요. 비율로.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요? 25%가 나오죠. 4랑 여기랑 약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25%를 차지하는 쓰레기가 과연 무엇일까를 찾으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요거는 뭐예요? 아, 한 칸에 5%씩 되는 원그래프야. 그죠? 그러면은 몇 칸이어야 돼? 5칸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 그럼 보자. 일반 쓰레기 이 친구는 30%가 되는 거고, 그죠? 플라스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칸이다. 그죠? 이렇게 5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아, 플라스틱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네요. 그죠? 음식물은 4칸이니까 20%, 종이는 뭐 10%, 기타는 15%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을 차지하는 쓰레기 종류는 뭐예요? 플라스틱. 그죠? 이해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유형 94쪽을 볼게요. 자, 동건이나 학교 학생들이 동물원에서 보고 싶은 동물을 조사하여 나타낸 무슨 그래프? D그래프. 그죠? 그래서 호랑이를 보고 싶은 학생이 150명이래요. 동건이나 학교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물어봤어요. 모두 몇 명? 그죠? 자, 호랑이가 여기 있어. 그치? 그러면 호랑이를 보고 싶어하는 학생 수가 150명이라 그랬는데, 자, 호랑이에 보고 싶어하는 학생 수가 몇 퍼센트? 25%죠. 그죠? 그 다음에 동건인의 학교 학생 수, 그죠? 학교 학생 수는 100%죠. 100%. 우리 전체는 100%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까지 얼마가 됐어? 곱하기 4가 됐네. 그죠?
근데 여기가 몇 명이 있어요? 150명이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곱하기 4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15 곱하기 4가 60이죠. 그러면 여기는 총 600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 말고도 봐봐요. 지금은 25에다 그냥 4를 곱하면 단순하게 4를 곱하면 100%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를 막 16% 이런 식으로 이쁘지 않은 숫자, 뭐 예를 들어서 15%라고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호랑이 수를 25%가 아니고, 자, if 만약에 호랑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15%라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죠? 그러면 15%라면 단순하게 우리가 곱하기 얼마를 해가지고 100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자, 이럴 때는 우리가 1%가 몇 명인지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15%가 그죠? 150명이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황을 가정해 보면,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1%는 나누기 15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럼 얼마? 10명이네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자, 이렇게 점 3개를 삼각형 모양을 찍으면 이게 따라서란 뜻이에요. 100%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니까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단순하게 계산한다고 치면은 150명을 우리가 얼마로? 15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계산해서 1000을 구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몇 명? 1000명이구나. 그죠? 자, 봅시다. 자, 다음은 어느 지역의 마을별 참외 수확량을 조사한 원그래프래요. 그죠? 표를 완성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각각 마을에 대한 백분율들은 알려줬어요. 그죠? 그럼 뭘 구해야 돼, 우리가? 합계가 4000이니까,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열심히 연습했던 백분율을, 그죠? 백분율을 비율로 바꿔줘야, 그죠? 비율로 바꿔서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됐죠? 여기서 나누기 100을 해줬어야 됐죠. 그죠? 비율로 바꿔서 전체에다가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준다? 이런 문제는 전체에서, 그죠? 전체 곱하기 뭘 해주면 돼요? 비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가마을부터 구해봅시다. 가마을은 4000 수확량 중에 몇 퍼센트예요? 21%야. 그러면은 100분의 2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면은 공 2개를 지워주면 되죠. 이렇게. 얼마 남아요? 40. 그죠? 그래서 40 곱하기 21은 그렇죠. 840이고 단위는 킬로그램이네요. 그죠? 자, 남마을은 똑같이 우리 4000 곱하기 얼마예요? 26%네. 그죠? 그럼 100분의 26이 되고 똑같이 이렇게 되면서 요건 얼마야? 이건 얼마예요? 자,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우리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6, 4, 24에다가 4, 2, 8 해서 104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104에다가 0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왜? 여기 0이 하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다 봅시다. 다. 그러면 다는 4000kg 중에서
곱하기 100분의 얼마입니까? 13%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얼마? 4, 3, 12에 52 그러니까 520kg이 되겠네요. 그죠? 정확하게 26%인 나마을의 절반 양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이 아니네. 우리 마마을도 있네요. 그러면 라마을은 4,000 곱하기 얼마예요? 라는 28%. 제일 많다. 그죠? 여기는 100. 그럼 여기 1 되고 여기 40 되면서 얼마? 48에 32에 428이니까 112가 될 거예요. 그리고 0을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죠. 아이고 선생님 여기 왜 퍼센트로 적고 있었지? 킬로그램인데 그지? 실수했네. 여기도 킬로그램, 여기도 킬로그램. 그죠? 자, 마마을은 우리 옆에다가 따로 구해봅시다. 마마을은 4,000 곱하기 얼마예요? 100분의 얼마야? 12%밖에 안 되네 꼴랑. 그죠? 그러면 얼마야? 1 여기 40에서 얼마? 480kg.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작성해 봅시다. 수확량 가마을은 얼마? 840. 나는 1040. 다는 520. 라는 1120. 마는 48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D그래프의 길이 구하기. 자, 희선이가 한 달 동안 쓴 용돈의 항목의 전체 길이를 20cm인 D그래프로 나타냈대요. 그죠? 그러면 똑같아. 그 학용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D그래프의 길이에서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학용품이 지금 몇 퍼센트야? 25%니까 전체인 20cm 중에서 자, 우리가 항상 곱할 때는 어떻게? 백분율을 비율로 바꿔서 계산해 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1 되고 여기가 5가 되면서 5가 또 25랑 약분이 되죠. 아하, 몇 cm? 5cm. 정답이 5cm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뭐라고? 민원의 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외국어를 조사하여 나타낸 D그래프인데 D그래프를 우리가 원그래프로 바꿔봐라 이거예요. 그죠? 이걸 이렇게 바꾸라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백분율만 알면 되는데 비율 다 알려줬네요. 그죠? 이렇게 기타까지. 그러면 우리 영어부터 체크해 봅시다. 35%니까 7칸인 여기로 와야겠죠. 그죠? 이렇게. 다음 중국어는 4칸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죠?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그지? 오케이. 7칸이니까 여기네 여기. 그지? 여기로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0%니까 중국어는 4칸 일어도 똑같이 4칸 그러면 어디야? 여기네. 그죠? 그 다음에 불어가 15%니까 3칸 여기 3칸.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 써봅시다. 영어 몇 퍼센트? 35%. 여기는 중국어. 그죠? 몇 퍼센트? 2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일어. 여기도 20%. 그 다음에 불어는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여기 10%. 오케이. 자, 다음에 색칠해 봅시다. 여기는 영어는 우리가 이 색깔로 칠해 주고 그죠? 그 다음 중국은 국기가 빨간색이니까 우리 빨간색으로 칠합시다. 일본은 하얀색이잖아요. 그쵸? 하얀색으로 이렇게 티가 잘 안 나긴 하네. 그 다음에 프랑스는 국기에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이 있으니까 우리 파란색으로 빨간색은 썼고 하얀색도 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프랑스 국기 색깔이에요. 그죠? 기타는 우리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아, 위에 색깔이 정해져 있었네. 그럼 우리 다시 칠하자. 그죠? 자, 지금 중국어가 초록색이네. 그죠? 그러면은 이런은 노란색. 그죠? 영어가 무슨 색? 영어가 파란색이었네. 그죠? 영어가 파란색이고. 자, 불어는 빨간색. 그죠? 그 다음에 기타가 주황색이네요. 그러면 기타를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문제 유형 97번 아니 97쪽에 72번을 봅시다. 자, 어느 마을의 과일별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낸 D그래프래요. D그래프. 그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래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2015년, 그죠? 그다음 여기는 2016년, 여기는 2017년 이렇게 적고, 자, 여기를 뭐라고 적어야 돼? 여기 위에 거를 똑같이 사과, 여기는 배, 여기는 참외. 그죠? 자, 봅시다. 사과는 2015년엔 25%만큼, 그리고 2016년엔 30%만큼, 그죠?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가요? 32%네요. 그죠? 자, 배는요. 배는 원래 2015년엔 45%나 차지했어요. 45%. 그죠? 그리고 42% 2016년엔, 그리고 2017년엔 30%를 차지했네요. 다음 참외는 30%를 2015년에 차지했다가 얘는 28%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38%가 됐네요. 2017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비율이 높아지는 거. 그죠? 자, 여기 표시해 봅시다. 우리 사과는 연두색이니까 연두색으로 표시해 보면 어때요? 올랐죠? 그죠? 25%에 30%로 30%에서 32%로 또 올랐어요. 그죠? 자, 반면에 배는 노란색 배는 떨어졌네. 45에서 42로. 그 다음에 배가 뭐 거의 폭망했네요. 그죠? 42%에서 30%로. 그 다음 마지막 참외는 2015년에서 16년으로 갈 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과일이라 그랬어. 자, 참외도 똑같이 높아지긴 했지만 한 번 하락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상승해왔던 사과를 골라줘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비율 그래프의 활용 봅시다. 활용. 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운동회 참가 여부와 참가 종목을, 그죠? 잠시만요. 자, 참가 종목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참가 종목, 그죠? 축구에 참가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참가 여부 조사를 하고 그 참가하는 애들만 데리고 따로 이제 항목별 그거를 조사한 거예요. 그죠? 자, 달리기는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 40%고, 줄다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5, 6에 30. 축구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20. 여기는 그러면 기타는 자동으로 10%가 될 거고, 일단 뭘 구해야 돼요? 학생 400명 중에서, 그죠? 400명 중 참가하는, 그죠?
참가 인원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돼요? 400명 중에 보니까 참가가 몇 퍼센트? 80%.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준다고? 100을 곱하고 100을 나눠주고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1, 여기는 4에서 48에 320명. 따라서 참가 인원은 몇 명이에요? 320명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축구가 그 중에 20%야. 참가하는 인원 중에 20%예요. 우리 친구들 무턱대고 요 학생 4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해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20명 중에서 똑같이 100으로 나눠주고 축구는 20%니까 0 하나 떼고 자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16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5는 또 요렇게 약분이 돼서 16 곱하기 4 하면 64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축구는 64명이 참가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기본 응용 책을 펴고 142쪽을 펴보면 우리가 학습한 단원의 응용력 기르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현진이가 한 달 동안 쓴 용돈의 쓰임새별 금액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이번에 표를 보고 전체 길이가 30cm인 띠그래프로 나타낼 때 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 그죠? 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이 차지하는 부분의 길이는 몇 cm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전체가, 그죠? 전체가 100%이자 100분율상에서 이게 뭐예요? 30cm인 거예요. 그죠? 자, 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이 차지하는 부분이면은 당연히 어떤 금액이에요? 가장 돈 많이 쓴 데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뭐예요? 간식, 그죠? 역시 먹는 거에 제일 돈을 많이 썼네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간식의 100분율을 구해야겠다. 그죠? 100분율을 구하면 이게 얼마예요? 자, 보면은 35,000원인가요? 그죠? 35,000원 중에서 12,250원을 썼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그죠? 곱하기 100을 해줘야 100분율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다시 30cm에다가 그죠? 다시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곱하기 100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너 100분율 말고 비율로 구할래 해서 그냥 비율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떼고 약분을 해야겠네요. 그죠? 일단 우리가 뭐가 될지 잘 모르니까 5로 약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2, 4, 5, 그죠? 여기는 700. 그래서 또 5로 약분이 되겠네. 여기는 1, 4, 0. 여기는 5로 약분하면 49. 뭘로 약분할지 이제 척하면 척 나오네요. 20분의 7이다 이거. 그죠? 따라서 30cm인 전체에서 제일 지출이 많은 항목인 간식의 비율이 20분의 7이에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나 되겠어? 여기 0씩만 떼주면 그죠? 37에 21 5분의 2니까 여기는 10.5cm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10.5cm. 그죠? 자, 다음. 다현이네 마을 학생의 150명을 대상으로 학교 급별 학생 수를 조사한 띠그래프래요. 그죠? 저번에도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그죠? 자, 초등학생이 중학생의 2배일 때
초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초등학생이 중학생의 2배인 건 알겠어. 그럼 뭐예요? 아, 초등학생이 똑같이 적어요. 영어 작문하듯이. 초등학생은 중학생의, 그죠? 중학생의 곱하기 2를 해준 거와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아, 초등학생에서 초등학생 더하기 중학생도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럼 우리가 나머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합이 얼마예요? 여기 두 개 합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둘을 더하면 이게 얼마예요? 28%네. 그죠? 그러면 초등학생 더하기 중학생은 100%인 전체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그 합인 28%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72%다.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더하기 중학생이 72%라는 건 알았으니까 우리가 중학생 친구를 네모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초등학생은 네모가 2개인 거예요. 그죠? 이해됐어요? 중학생의 2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 초등학생은 네모가 2개 있는 거고 중학생은 네모가 하나 있는 거니까 요 72%는 네모가 총 3개가 있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72%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나누기 3으로 해주면 이게 네모. 그죠? 그래서 네모가 얼마예요? 네모가 보니까 24%네요. 그러면 그죠? 맞죠? 그러면 네모가 24%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요? 그죠? 아, 그러면 중학생은 24%죠. 네모 그대로니까. 그리고 초등학생은 그의 2배니까 48%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말학생이 몇 명? 150명인데 여기서 48%니까 100분의 48 5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나눠서 24가 되니까 몇 명? 72명이네요. 그죠? 아, 그러면 초등학생이 72명.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72명이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어느 지역의 땅 이용률과 농경지 넓이 비율을 땅 이용률, 그죠? 이런 말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쫄 필요가 전혀 없어. 오케이. 자, 농경지의 넓이 비율을 조사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땅의 전체 넓이가 1000km 제곱이에요. 밭이 차지하는 넓이는 몇 킬로미터 제곱입니까?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땅이 총 뭐예요? 1000km, 1000제곱킬로미터만큼 있는데 자, 여기서 땅 이용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긴 농경지네요. 농경지의 넓이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은 땅은 우리가 1000인 거는 알겠어. 그죠? 넓이가 1000인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농경지 이놈이 여기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농경지의 면적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밭이 차지하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농경지의 면적이 얼만큼 되느냐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 땅의 1000제곱킬로미터 중에서 농경지가 30%니까 100분의 30을 곱해야 되고 여기는 10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농경지는 그 중에서 1000제곱킬로미터 중에서 300제곱킬로미터만큼이에요. 그럼 뭐야? 오케이. 농경지의 면적은 300제곱킬로미터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농경지 다 왔으니까 농경지가 그죠? 자, 농경지가 300제곱킬로미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밭이 그 중에 35%니까 300에서 100분의 35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1 되고 여기 3 되니까 얼마야? 이거는 105km 제곱이겠네요. 그죠? 여기는 얼마? 105km 제곱. 그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 신라시대의 촌락문서에는 촌락의 면적, 인구수, 가축과 나무의 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 어느 촌락 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3년마다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825년에는 819년에 비해 몇 배로 늘었는지. 자, 이런 거 말 조심해야 되죠. 그죠? 825년에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819년에 비해 몇 배로 늘었는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819년과 825년의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각각 구하래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자, 819년부터 봅시다.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이 분홍색, 요 조그맣게 있는 분홍색이 60세 이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전체는 우리가 100%니까 44.6 더하기 52.4를 먼저 계산해 줘야겠죠. 이게 얼마야? 0 올라가고 3 되면서 7, 그래서 몇 퍼? 97%. 그죠? 따라서 60세 이상의 비율. 언제? 819년. 그죠? 이거는 몇 퍼센트예요? 3%가 되겠네. 그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음 825년 거 구해야 돼. 자, 여기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일단 60세 이상 인구를 빼고 46.5 더하기 49.6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더하면 1. 그죠? 11이니까 1 올라가면서 여기는 6이 그대로 올 거고 1 또 올라가죠. 그럼 여기가 96.1%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60세 이상 인구 비율 몇 년? 825년에는 몇 퍼센트입니까? 여기는 3.9%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네요.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819년 여기 답을 적어 봅시다. 819년엔 몇 퍼센트? 3%. 그죠? 825년엔 몇 퍼센트? 3.9%. 그죠? 자,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825년에는 819년에 비해 몇 배로 늘었는지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야, 이거. 자, 825년의 인구, 이거 825년은 자, 819년의 인구 비율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했는지를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네모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죠. 네모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825년의 인구 비율을, 그죠? 이 819년 거를 이거를 나누기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밑으로. 그래서 여기가 819년. 그죠? 이렇게 되면서 825년의 인구 비율은 3.9%였고, 그죠? 여긴 3%였으니까 이게 이제 네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네모예요.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약분이 되네요. 그죠? 여기는 얼마? 1.3. 그죠? 그래서 몇 배? 1.3배. 이게 네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 825년의 인구 비율이
그죠? 3.9%였고 나누기 3%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1.3 그죠? 1.3이 나오기 때문에 몇 배? 1.3배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5단원인 여러가지 그래프 단원이 모두 끝났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서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 다시 올 때가 4월일 텐데 개학이 또 별다른 이유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을 드디어 4월에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친구들은 선생님이 안 보고 싶은지 보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고 싶을 거라고 믿을게요. 선생님은. 자, 그래서 여러가지 그래프 단원이 모두 끝났고 우리가 그래프를 작성하는 것부터 여러가지 그래프들을 작성하는 것부터 해석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또 모두 배웠어요. 그래프 간 변환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뭐 각 그래프들의 특징도 당연히 배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숙제가 나올 겁니다. 숙제. 그죠? 숙제는 당연히 우리 언제까지 4월 등원까지, 오케이? 등원 시까지 선생님이 시간 널널하게 주니까, 그죠? 기본 응용과 그리고 문제 유형 둘 다 어디까지 풀어오라고요? 어디까지 풀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이 두 개 다 기본 응용과 문제 유형 두 개 다 5단원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수업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안녕. 5단원까지 꼭 풀어오세요.